안녕하십니까, 공매아재입니다. 경매를 하다가 공매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죠. 매력을 느껴서라기보다는 경매가 너무 치열해지니까 공매를 찾게 되는 경우가 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하시던 분들이 공매로 넘어오면서 늘 생각하시는 부분이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는 것을 커다란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는 게 리스크인 건 맞지만 그게 공매를 등한시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명령 제도가 영도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협의명도가 지금까지도 각광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러나 협의명도가 되지 않을 경우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뒷배경이 돼주는 거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압류공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원처럼 법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인도명령 제도를 채택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후로도 법원이 이 공매를 대신하지 않는 한 인도명령 제도는 채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매를 등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매로 넘어오시는 분들, 또 경매를 저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공매하는 사람이야, 나는 경매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선긋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닐까요? 경매로 시작하는 분들도 공매를 시작하는 분들도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뭐 때문에 시작했죠? 사실 이거 아닙니까? 돈이 되면 하는 거죠. 나는 경매하는 사람이야, 나는 공매하는 사람이야,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경매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경매를 하는 거고, 공매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공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공매아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매를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매를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작을 경매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되는 물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입찰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면 되는 것이다. 경매가 더 좋다, 공매가 더 좋다라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공매아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공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매의 장점은 뭐니 해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덜하다. 그렇죠? 경매를 하고자 하면 경매하는 법원에 찾아가서 법정을 들어가서 입찰을 하다 보면 거의 하루를 손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공매다. 공매는 앉아있는 책상 위에서 PC를 보고 아니면 손에 든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잠깐 짬을 내서라도 입찰을 할 수 있는 게 공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 경매를 실질적으로 휴가를 내면서 다녀보신 분들은 100% 찬성하실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걸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은 찾아가지 않아도 되죠. 경매는 수표나 5만원짜리 현금 찾아가서 직접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매는 스마트폰으로 송금만 하면 끝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인들을 공매인으로 끌어들이려고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를 다 합시다. 경매에 좋은 물건이 있어요. 연차 휴가 비용을 날린다고 해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또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앉은 자리에서 어디 가지 않고 화면만 보고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공매에서 좋은 물건으로 수익을 보는, 양쪽을 다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쟁은 필요 없다. 경매인이든 공매인이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둘 다 하는 거다. 둘 다 하는 거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공부하신 권리분석 공매에 와서도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마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매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멘토분들도 사실 공매까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물론 캐릭터를 공매아재로 잡았지만 여전히 경매 물건도 보고 있다. 여전히 입찰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쪽을 오고 가면서 하시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두 번째, 공매의 장점은 여러 가지 공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경매에서는 부동산, 자동차 경매 두 가지 정도밖에 없잖아요. 물론 강제 집행하면서 나오는 동산에 대한 경매도 있지만
그건 그 동산 경매를 주로 하는 업자들이 참여하는 거고 일반 개인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공매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경매에서 진행되는 물건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임대 공매가 있죠. 빌려주는 공매도 한단 말이에요. 빌려주는 공매, 그게 무슨 돈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카페를 하고 싶으신 분, 카페를 꼭 내 건물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빌려서 하잖아요. 세를 얻어서. 그런데 공매에서는 그런 카페 자리도 저렴하게 빌려주는 임대 공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점, 또 주차장, 또 자판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매점 이런 것들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공매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걸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시드머니가 부족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임대공매를 통해서 수익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랜 꿈이었던 카페를 운영해 본다든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산 공매가 있어요. 물론 자동차도 동산이니까 자동차를 동산 공매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공매에서는 자동차 외에도 동산 공매가 많아요. 한마디로 명품백, 명품 지갑, 골프채, 귀금속 시계, 반지, 그 다음에 목걸이 이런 것들도 다 공매에서 매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비상장 주식도 공매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면 2016년도 12월 달에 지금 YB 윤도현 씨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D컴퍼니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주식을 낙찰받았다가 협의가 잘 안 돼서 최종적으로는 입찰 보증금을 날리긴 했지만 그 뒤에 윤도현 님이 인수하셔서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때 YB 윤도현 님을 만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인생을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상장 주식 이런 공매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실패했지만 그런 것들이 공매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공매에서는 지적재산권, 특허권, 그 다음에 음악 저작권 이런 것들도 공매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매라는 틀에서 살짝만 벗어나서 공매로 와보시면 거기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쪽에도 눈을 돌리시라는 거죠. 그러면 꼭 부동산에만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돈이 돌아다닌다. 다른 곳이라고 그러면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만 생각하지 공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재화가 흘러가는데 그걸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가신다는 건 너무 안타깝죠. 아쉬워요. 그래서 공매의 단점을 이야기하시면서 굳이 공매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물론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단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중 15% 정도만 공매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훨씬 더 즐거운 투자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재미에 흠뻑 빠져서 32년 경공매 인생 중에 22년을 지금 공매에 거의 올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후진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매를 버린 건 아닙니다. 역시 경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면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가 됐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 더 나가면 형식에 따라서도 많은 공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열거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공매, 공유재산 공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재산 공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금보험공사 공매가 있습니다. 신탁공매 있죠. 그 다음에 세관 공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산자 공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는 그 형태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공매들을 하나씩 경험하게 되다 보면 그 다양함에 놀라게 되고 또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률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면 끌어들이지 말아야 저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별나고 조금 특이하고 그 다음에 뭔가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는 공매 시장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공매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공매들이 궁금하시다면 관심을 가지고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매화제가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이 왜 공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공매화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세미나에도 한번 참석하셔서 공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공매화제 아카데미 오셔서 회원가입해 주시고 영상 보고서 찾아왔다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